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내란 관련 혐의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내란이 아니라 계란이라며 내란을 희화화한 농축산해양국장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성공 개최를 이유로 9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기로 한 경주시와 시의회. 그런데 이 명단에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2.3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인물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주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 어제 국회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에이펙 지원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0여 명은 에이펙 성과가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들의 명예회복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를 두고 그 명예를 헌정 질서를 훼손한 혐의자들에게 나눠주려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중립성을 허물고 전 세계의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경주시와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절차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판단 문제가 아닙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내란이 아니라 계란이라며 내란을 희화화한 경주시 농축산해양국장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경주시는 언론 보도와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해당 발언의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상북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헌법을 무참히 유린한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롱에 대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경주시는 명예시민증 명단 수정과 관련해선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과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가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은 2008년 9월 포항시 장량 택지개발지구에서 발견됐으며 하나의 개체가 온전히 보존된 상태로 확인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는 2점으로 2019년 9월 포항시 우현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결핵체는 퇴적물 입자 사이의 공간에 광물이 침전돼 형성된 단단하고 치밀한 덩어리를 말합니다. 재작년인 2023년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의 공사가 안전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2년 뒤 건축주 측이 해당 부분을 보강해 공사를 다시 하겠다고 나섰는데 북구청은 구조 안전 문제와 주민 민원을 해결하라며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북구청 앞에 이슬람 혐오 현수막이 줄줄이 걸렸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이슬람 사원을 지으면 안 된다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북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은 멈춰 있습니다. 가림막은 찢어져 있고 현장은 2년째 방치 중입니다. 지난 2023년 북구청은 사원이 설계도와 다르게 1층 지붕 일부 스터드 볼트가 빠진 채 지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공사 중단 1년여 만인 지난 9월 건축주 측이 이 부분을 보강해 공사를 다시 하겠다고 북구청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북구청은 어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돼 건물이 변형됐다며 보강 방법을 다시 가져오란 겁니다. 처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 공사로 인해 담벼락에 금이 갔다는 민원도 주민과 협의해 해결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그간 무슬림 혐오를 방조한 북구청의 시간 끌기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혐오를 방지한 시민들의 어떤 압력에 불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이 절대 들어와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 상태도 지금 불안불안한데 저기다가 뭘 어떻게 해서 더 뭐 지으면 그 건축물이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도. 한편 앞서 건축주 측이 시공사가 부실 공사를 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법원은 시공사가 1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고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울진군은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해온 기존 운영사에 대해 점유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울진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울진군은 시설 인도 절차에 나서는 한편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베어링은 움직이는 물체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정교한 베어링이 없으면 작은 볼펜부터 세탁기, 자동차, 그리고 중장비에 이르기까지 어떤 완성품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데요. 볼펜 볼을 국산화시킨 베어링 부품 제조 회사를 통해 베어링 제조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감겨있는 와이어가 풀리며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원통형으로 토막난 작은 쇠 조각을 동그란 모양으로 찍어 누르고 며칠 동안 연마판에서 굴려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공전을 할 때 이 볼은 여러 번 자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 등 회전하며 작동하는 기계엔 베어링이 꼭 필요한데 다듬어진 이 볼이 베어링의 핵심 부품인 전동체입니다. 이 기업의 볼 제조 기술은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은 종이와의 마찰은 줄이고 잉크의 양을 조절해줄 볼펜의 볼을 일본에서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지름 0.7mm의 작은 쇠구슬을 만들 기술력이 당시엔 없었던 겁니다. 창업주는 볼펜을 국내 기술로 만들어 보자며 공장을 설립했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86년도에 특허를 가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게 88년도. 그래서 88년도에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이후 볼의 강도와 정밀도를 높이면서 자동차와 굴착기에 들어갈 베어링 부품을 만드는 데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부품의 크기가 커져도 놓치지 않아야 할 건 바로 정확성입니다. 정밀 측정만 40년째 해온 베테랑 기술자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가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를 잡아냅니다. 납품 업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0분의 1인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치수를 맞춰줘요. 이 작은 오차에 기계의 수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베어링은 크게 외륜, 내륜과 외내륜 사이에서 구르며 기계의 회전을 돕는 전동체로 나뉩니다. 이때 내외륜 또는 전동체가 정해진 규격과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완벽에 가까운 동그라미가 아니면 마찰과 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자동차를 비롯한 회전하는 기계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수치에 벗어나는 제품은 2차 선별되기로 돼서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하는 그런 거고 이 수치 안에 정밀하게 들어가는 그 안에 있는 수치만 저희가 자동차 회사로 보내는. 비록 완성된 제품 뒤에 가려져 그 중요성이 쉽게 드러나진 않지만 베어링 제조 기술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작은 볼펜, 세탁기 등 가전부터 산업 현장을 누비는 중장비까지 움직이는 모든 기계에 자신들의 손길이 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제품이 들어간 제품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제 저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저기 내가 만들고 측정한 제품이 들어가 있다. 기능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걸 이제 뿌듯하게 여기기도 하고. 다음 편에서는 첨단 베어링을 향한 국내 연구진의 도전과 성과를 조명해 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포항시는 30년 이상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성장해온 우수 장수기업 4곳과 최고장인 2명을 선정했습니다.
우수 장수기업은 동성개전, 동성조선, 동주산업, 삼흥기업이 선정됐는데 3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이자 보전 지원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포항시 최고장인에 뽑힌 포스코 기계정비 장백석 씨와 소성가공 이석연 씨에게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의 기술 장려금과 기술보급 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농촌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던 70대 부부가 화재로 숨졌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밤새 켜둔 난방기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복숭아밭 옆 비닐하우스가 다 타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잿더미와 함께 가스통과 난로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새벽 4시 20분쯤 난 불은 75제곱미터 크기의 비닐하우스를 30분이 채 안 돼 모두 불태웠습니다. 안에는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밤에 또 비도 약간 오고 한데 불이 났더니 어제 뭐 신고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 싶어. 밭을 임대해 복숭아 농사를 짓던 부부는 한켠에 마련한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자주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보고 일하다가 어제 저기 앉아가지고 다리 힘들면 저 앉아가지고 쉬다가 거야. 밤사이 이곳 대구 수성구는 강풍을 동반한 차가운 비까지 내리며 체감 온도가 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안에 켜둔 난방기기에서 과열이나 합선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도 있고 난방기를 다 쓰셨더라고요. 가스버너도 쓰셨고. 찬바람을 막아주고 온기도 조금은 잡아주는 비닐하우스는 한겨울을 나기 힘든 이들의 보금자리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러나 환기가 잘 안 되는 특성상 밖이 추우면 추울수록 찬 비닐막에 내부의 습기가 맺히기 쉽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습기로 인해 누전이 자주 발생하는 등 전기시설 관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황호동에 청년 임대주택을 마련했습니다. 파루정공원 인근에 마련된 황호 유스빌은 1인 청년형 17가구와 신혼부부형 2가구 등 모두 19가구로 내년 1월 12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는 월 임대료 5만 원으로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포항 공장의 안전문화관과 건강증진관을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안전문화관과 건강증진관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성한 복합시설입니다. 특히 안전문화관은 실제 작업 현장을 반영한 체험형 안전교육 콘텐츠로 구성돼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을 직접 파악하고 안전수칙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덕군 칠보산 휴게소 대표 박진현 씨 100만 원, 영덕군 강구면 강구 사리마을회 100만 원, 울진군 북면 울진토건 50만 원, 울진군 주식회사 경성 ENC 박재현 씨 50만 원,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 경로당 3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30만 원, 울진군 주식회사 명진건설 신용득씨 3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산골의 꿈 영농조합 30만 원, 울진군 금감송면 소강 1리 주민일동 3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청룡사 24만 3,050원, 영덕군 영해철제자재 송원섭 씨 2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곽영용 씨 2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생명농업공동체 2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1리 주민자치협의회 20만 원, 영덕군 병곡면 백석 1위 이장 이덕암 씨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백석 1리 경로회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원황 1위 경로회 10만 원,
영덕군 경곡면 한국여성농업인협회 10만 원. 영덕군 경곡면 금곡 1위 부녀회 10만 원. 영덕군 강구면 상직 1위 노인회 10만 원. 영덕군 경곡면 금곡 1리 경로회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원황 1위 부녀회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금곡 3리 이장 김덕년 씨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송천 1리 이장 김만철 씨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삼음리 이장 손성현 씨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원황 1리 경로회 백성철 씨 10만 원. 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장 전호봉 씨 10만 원. 울진군 뉴스핌 경북본부장 남효선 씨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최수목 씨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부녀회 일동 10만 원. 울진군 대한민국 상위 군경회 울진군 지회장 남상복 씨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이복수 씨 10만 원. 울진군 청년연합회장 김승욱 씨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발전협의회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3근 1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전공리 부녀회장 이덕천 씨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 1리 부녀회장 방분희 씨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최금자 씨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분회장 장윤택 씨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소강 1위 이장 김진업 씨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이 2개월 연장됩니다. 현재처럼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 석유가스, 부탄은 10% 인하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내년 2월 28일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경상북도 내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됩니다. 상주 출신의 김홍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에 의결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확대됐습니다.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세 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 원, 두 자녀 가구는 최대 15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